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로 양대 시장 상승을 합니다. 외국인 기관 매수폭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코스피가 음봉 전환했고요. 코스닥은 시초가를 유지하면서 1.34% 플러스를 기록합니다. 오늘 투자의 기술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장 한마디 주시죠. 네, 자, 선물 저점 318포인트 상승과 이제 코스닥 연속성. 네. 예, 예. 마제스터 전문가가 화요일, 목요일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시간에 선물 지수에 대해서 318포인트 선까지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해 주신 당일에 선물 지수의 저점이 318.1포인트가 나왔고 이후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연속적으로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전략의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을지 시장 흐름 파악해 볼까요? 네, 자, 사실 지난 화요일에 제가 선물 지수가 318포인트까지 내려오면 시장을 매수를 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빠지면 조금 매수하기가 좀 두려운 거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시장은 오히려 318의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고, 오늘 FOMC에서 0.25% 베이비 스텝으로 앞으로 이제 디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초기 과정이다, 이런 얘기까지 좀 하면서 시장이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고, 오히려 뭐 연준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신뢰를 살짝 잃지 않았느냐. 그래서 장기적인 포인트는 올해는 저는 연준에서 어떤 그 이제 약간 말로 겁을 주는 이런 시장들이 좀 연출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의 어떤 그 포인트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원달러 환율을 봐야 되는데, 오늘도 환율이 1219원 9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쪽에서 워낙 강세가 굉장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이제 좀 우위에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외인들이 공격적인 매수는 아니지만 계속 어떤 단기 매매를 병행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 요 차트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가가 미국의 테슬라 차트예요. 제가 이 100달러 선에서 이 테슬라가 목표치를 170달러까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지금 180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테크 기업들, 그 미국의 나스닥 기업들을 보게 되면 이 기술주들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게 이제 테슬라인데, 이 테슬라의 상승이 결국은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의 반등 포인트, 성장주들의 반등 자리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을 좀 보시면, 자, 거래소 시장은 2,472포인트예요. 241선에서 N자형 파동으로 계단식 상승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코스닥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자, 이 780에서 800포인트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 좀 드리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거래소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 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건 코스닥의 연속성을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어제 시장을 보시자고요. 이 에코프로비엠이 자, 급등이 나온 상황이죠. 예, 자, 9%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시장에서는 2% 상승이고요. NNF도 그 뒤를 따라서 그쵸? 241선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첨보 같은 경우는 좀 덜 빠진 상황이고, 지금 현재 국면에서 241선 저항을 받고 있는데, 시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건 결국은 2차 전지 관련 소재주 어제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소 쪽에서는 LG에너솔루션도 지나고 나니까 결국은 바닥이죠. 근데 실적 발표를 하고 우리사주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되지만 결국 이제 성과급으로 이제 커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물량은 출회되지 않았다는 상황이고, 근데 제가 시장에서 우리가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이냐 반도체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을 때, 먼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올라온 이후에, LG에너솔루션 올라온 이후에 하이닉스하고 지수 연동이기 때문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반등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2월 2일이고 앞으로 시장의 어떤 그 포인트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전략들을 지금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박스 구간으로 당분간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저점을 바닥을 2,400포인트 그리고 2,500포인트 요 박스권 안에서 지수가 당분간 횡보할 수 있는 자리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지 않느냐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시장의 유동성 그러니까 크게 유동성이 유입되지 않고 시장의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연속성을 봐야 되거든요. 자, 코스닥 시장 보세요. 자, 거래소 시장이 올라올 때 지난 1월 중순에서 말경에 코스닥 시장 그렇게 많이 안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N장으로 이제 사실 기관 외인들이 연속적인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외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연속적인 어제 2천억 매수에 자, 오늘 500억 매수인데 이 정도면 코스닥 시장이 많이 매수거든요. 근데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외인과 기관들 매수, 특히 외인들 매수는 투심이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 시장이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자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에 하방 경직성만 나오게 되면 거래소 시장과 선물 시장에 그래서 어제 지난 화요일에 318포인트 말씀을 좀 드렸고 매수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시장에서 하방 경직성 유지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코스닥 시장의 연속성이 나타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 제약주들이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했던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구간에서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양매수가 유입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추세를 타면서 점진적으로 올라온다라고 보고 있고 바닥권에서 오늘 알테오젠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알테오젠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코스닥 시장의 종목이 만약에 오늘 상승이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 한번 보시자고요. 어제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자, 보세요. 어제 한 4%, 장중 종가 마감으로 3.9% 올라왔거든요. 이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매가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시세가 나지 않아서 다른 종목을 팔고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을 팔고 다른 종목을 갔다. 이러면 알테오젠 아깝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조바심을 내는 투자 마인드로 가게 되면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오늘 보유한 종목이 시세가 나지 않는다 해도 좀 기다리는 마인드로 가면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시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별 종목들 신규주들 한번 보시자고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자, 모델 솔루션도 제가 지난 목요일 1월 26일 날 목요일 날 음봉 나올 때 있죠. 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시세가 나지 않는 종목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눌림목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이 또 시세가 나타나면서 지금 원형 바닥형을 만들면서 지난 상장 됐던 작년 10월 달에 고점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또한 이게 만약에 보유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세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이 되게 많았어요. SBB도 마찬가지고요. 비비테크도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늘 시세가 나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주식을 2일, 이틀 보유한다 그러면 4거래일 정도 보유를 해서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가야지 코스닥 시장 쪽에서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시청 여러분들. 그 투자 마인드를 지키면서 좀 여유 있게 코스닥 시장의 연속성은 계속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를 좀 체크해서 제가 또 다음 주 또 화요일에 또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연속성이 나오고 지금은 ING 상승의 ING다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상승 지속 가능성 예상해 주셨는데요. 그 속에서 대형주 위주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뭐 배터리, 제약바이오 등등 얘기해 주셨는데 테마 쪽보다도 이들 코스닥의 대형주가 더 낫다고 보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계좌 자산을 올리려면 대형주가 낫겠죠, 시청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개별 종목도 제가 지난 뭐 시가총액 1,000억에서 2,000억짜리 얘기를 좀 많이 좀 했었습니다만 이걸 다 투자하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내 자산을. 그래서 10에서 20% 정도의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실질적인 자산은 예를 들어서 코스닥을 매매하더라도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그리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이런 대형주 쪽에서 포인트를 잡고 대응을 해야지 실질적인 계좌 자산이 올라온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스닥에서도 공략을 해도 대형주 쪽에서 공략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절대 현재 구간에서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제스터 전문가가 신신당부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은 재미없을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보유기간을 너무 짧게 가져가면 불리하다라는 점 강조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제스터 전문가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다시 만납니다. 오늘 투자의 기술 알아봤습니다. 양대 지수 1%대 플러스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의 상승을 주도하는 쪽은 IT 쪽입니다. 소부장뿐만 아니라 플랫폼 가운데서 디어유도 또 굉장히 눈에 띕니다. 9% 후반까지 상승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십시오. 오늘 장 잘 보내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